안녕하세요. 호주 오리 박선생입니다. 보시다시피 유해진 씨와 많이 닮았죠. 입이 좀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제 제자들이 엉덩이도 입도 좀 나왔다고 오리라고 별명을 지었다. 학생들이 보는 눈이 참 정확하지요. 2007년도에 호주에 와서 축구와 골프 유학생을 전문으로 하는 보딩하우스를 약 5년간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 집이 방이 9칸입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서 유학과 관련된 홈 비즈니스를 오히려 거품이 좀 빠진 좀 알찬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이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존 폴 칼리지를 나왔고요. 탤런트 공효진 씨도 존 폴을 나왔답니다. 당연히 우리 아들, 딸 다 존 폴을 졸업을 했습니다. 특히 존 폴을 많이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비즈니스로 잘 접근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좌충우돌 많이 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민 한 15년 차가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을 두루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특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즉 영어권 나라를 선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유학을 올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나 내 아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자식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의 판단은 부모님의 몫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유학의 정보를 얻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유학원, 현지에 있는 한국유학원 또는 현지에 살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직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학을 온 어느 한 어머니의 사례이거든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판락군, 강남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의 학부형들이 거기를 선호를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옛말에도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즉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앞으로도 제가 차차 조금씩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어느 학부형은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왔다가 소위 말하는 좀 수준이 낮은 동네를 아무 생각 없이 판단을 했다가 거의 한 1년 정도 허비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호주는 다른 영어권 나라들보다가 첫째 안전합니다. 마약, 총기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지요. 둘째, 한국의 학부형과의 소통이 시차가 1시간이기 때문에 소통이 참 원활합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환율이거든요. 물론 환율은 시시각각 늘 잘 변하지만 호주는 제가 앞서 열거한 이런저런 내용과 대비해서 환율 상당히 괜찮고요. 물론 공립학교를 선택하느냐 사립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교적 사립학교들이 호주는 좋은 교육시설이나 퀄리티가 높은 교사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도 상당히 수준 높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어떤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성공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성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의대를 간다, 치대를 간다,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의미라고 말하기에는 모순이 있죠. 그러나 내 아이의 미래 가치를 투자를 학부형이 원하신다면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후원해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하는지를 알아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그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건 뭐 퍼펙트한 인간이죠. 퍼펙트한 인간이지만 내 아이가 그렇게, 누구나 우리 부모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학부형께서 아이를 어느 집에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제 아들이 3학년일 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한 달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집은 다르고 옆집에서 딸아이와 아들이 있었는데, 제 딸아이는 비교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런 반면에 제 아들아이는 매일 밤마다 누나 무서워 같이 자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달의 어학연수 기간을 마치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갔죠. 당연히 방학 때 갔는데 보니까 반 지하방에 아주 좀 열악했어요. 물론 그때 제 딸아이와 아들이 어학연수를 갔을 때는 제 고등학교 제자가 선생님 보내세요 해가지고 보냈는데 믿고 보낸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냥 노랑머리 코쟁이 집으로 보내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 이외에 영어가 보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가지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좀 빠른 아이들은 한 1년 만에, 한 2년 만에 넉넉 잡아 듣고 읽고 쓰기, 말하기, 이 4가지 영역에서 보통은 한 3년 정도면, 물론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4학년 때 오느냐, 중학교 때 오느냐, 고등학교 때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 습득 능력은 스폰지와 같이 다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흡수 능력이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의 문제,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느냐의 사랑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룰 때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긴장도 했고 말을 하면서도 좀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주 봐주십시오. 자주 봐주시면, 그렇다고 제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찍어서 매일 올리거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앞으로 호주 오리박 선생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호주 유학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조금 더